다음날 새벽 일어나 보니까 무슨 전화 소리야 하면서 깨보니까 이미 여성분은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며칠 이후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죠. 변호사요? 네. 다시 그 얘기. 저는 어떤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고 의뢰를 해왔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상담을 들어보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죄 주장을 하게 되는데, 무죄 주장은 사실 정말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잘 들어보고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무죄를 원하는지 한번 잘 들어봤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클럽에서 여성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연락을 해오다가 여성분이 이제 심심하다고 하루는 그렇게 연락이 툭 온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클럽에서 그냥 연락처만 교환했던 사이인데,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술도 한잔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로 영업 제한 시간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술도 한잔하고 이제 2차를 하러 가야 되는데, 본인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자라고 여성분이 얘기를 한 거죠. 여성분도 오케이를 했었고, 집에 와서 소주에다가 토닉워터를 타서 한 잔 더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잔다고 하고, 그 당시 같이 집에서 잠을 잔 거죠. 이때 따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새벽에 전화가 엄청 오더랍니다. 다음날 새벽 일어나 보니까 무슨 전화 소리야 하면서 깨보니까 이미 여성분은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며칠 이후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죠. 정말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는데요. 죄명은 정확히는 준강제추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분이 술에 취해서 난 자고 있었는데 남자가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성범죄는 사실 남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CCTV 당연히 없겠죠. 그 남자 집에 만약에 CCTV가 있었다 하면은 이거는 카메라의 경우 촬영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당사자들의,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말 더 중요한데, 자, 문제는 남자 쪽 진술보다 피해자 여성 쪽 진술을 훨씬 더 잘 믿어준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든 법원에서든. 최근에 제가 또 강제추행 관련해서 법원 재판을 갔다 왔는데 판사님께서 너무 피해자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라면 이 양 당사자의 진술을 한 명 한 명씩 비중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피의자 진술 쪽보다, 우리 측 진술보다 피해자 측 진술만을 더 들으려고 하고, 우리 측이 증인신문을 했었는데 증인신문 하는 것도 굉장히 막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질문 몇 개 많이 빼라고 하고. 이런 판사님은 사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성범죄에서 이만큼 고소당한 사람이 불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녹음 파일이 있었고요. 자, 이 녹음 파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설명을 하면서 앞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남성분은 처음 여성분을 데려오는 이 분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그때 쎄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그 시점부터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자, 이 녹음 파일에는 여성분이 오빠 연예인 누구누구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이런데 혼자 살면 여자 진짜 매일 데리고 오겠다. 오빠 여자 진짜 잘 꼬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오빠 우리 뽀뽀하자. 뭐 이렇게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킨십을 할 때도 여성분의 어떤 신음소리 이런 것만 담겨 있을 뿐이고, 강제적인 스킨십을 했을 때 나오는 싫어 라든지 왜 이러세요 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성분 주장은 본인이 남자 집에 가서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남성분이 녹음한 그 녹음 파일에는 그 여성분, 피해자 여성분이 자기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도 다 들어 있었고요. 자, 이거 보면은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혀가 꼬이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서 봤을 때. 두 번째로는 이 여자분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고소하게 되는 일 중 하나가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예요. 자, 스킨십을 할 때는 동의하에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들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의사에 반한 스킨십이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이 말을 듣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이때도 아까 제가 새벽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다고 했죠.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집에서 이 여자분이 자고 있을 때 여성분의 폰으로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거 보고 부재중 찍혀 있는 거 보고 자다가 딱 깨 있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새벽에 집으로 간 거죠. 여성분의 고소에 남자친구가 깊이 관여했다는 사정, 이것도 여성분의 이 진술, 고소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라고 치열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이분에게 무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